참을 수 없는 음식의 유혹. 보기만 해도 아우 군침이 도는데요. 그러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 치킨, 피자는 당연하고 물론 뭐 잦은 회식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잦은 회식에 술도 먹게 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찌는 체질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안 빠지는지는 몰랐어요. 약간 무기력증이 오더라고요.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쉽게 지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누워서 아이들이랑 잠을 청하려고 하면 또 잠도 잘 안 오고. 그때 이제 울산에서 제일 많이 찍었을 때는 128kg 정도 나갔었거든요. 관절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이제 골반부터 해서 무릎하고. 다이어트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뭐 저탄고지 이런 것도 해보고 결국에는 건강하지 못하게 빼게 되니까 빨리 포기하게 되고 뺐다 하더라도 금방 쪄버리고 한계가 항상 부딪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성인 비만 유병률은 약 38%. 유병률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이 찌면 몸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현대인의 적, 비만, 건강한 몸과 행복한 삶을 위해 특별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해독 다이어트는 필수 생존법입니다. 이제 누구나 100세를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걸로 폭식과 야식을 거듭하게 되면 성인병들로 나이가 많아지면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소를 배출해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 몸을 정화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살 뺀다고 무조건 굶지 마시고 자신의 체질에 맞게 해독하고 다이어트 하십시오. 해독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한 밸런스를 찾는 과정입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없애는 것이 해독의 핵심. 한방 해독 다이어트란 다양한 해독 과정을 통해 망가진 체중 조절 시스템을 고치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치료로 건강한 체중 감량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해독을 통해 체질을 개선한다. 해독 한방 치료에 진심을 다하는 나성훈 한의사. 해독을 통해 체중은 내리고 건강을 올리는 이원경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정문수 씨는 지난 4년 사이 45kg 정도가 쪘습니다. 건설업 현장 관리자로 일을 하다 보니 작업자를 챙기는 술자리가 많았다더군요. 4년 동안 뭐 매년 꾸준하게 찐 건 아니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점점 늘어났는데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스트레스, 밑에 작업자들 챙기고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공정이 잘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다 보니까 술로 좀 많이 풀었죠. 그리고 작업자들 달래준다고 술을 좀 많이 마셨던 편이고 이제 배달 음식하고 먹고 하다 보니 점점 찌고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백지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규칙적인 식사는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야식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음주도 잦아졌습니다. 매일 밤 야식과 폭식, 음주가 이어졌습니다. 운동을 솔직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운동보다는 이제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게 그냥 스트레스 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반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오니까 부모님이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정리를 마음 먹고 내려올 준비를 한 거죠, 이제. 우리 정문수님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열독이 쌓여서 혈압도 올라가고 안면홍조, 피부염증 같은 증상이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매일 회식과 음주로 술독이 쌓여가지고 복부 비만이 되고 간 수치도 많이 높아졌었죠. 게다가 과식과 야식으로 인해서 음식독이 더해지니까 인슐린 저항증이 생겨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정문수 씨는 고도 비만 때문에 현기증으로 쓰러질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복부 지방이 심각한 것은 물론 고혈압 등 다양한 성인병까지 생기면서 다이어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죠. 심각한 과체중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상태, 체중 감량이 시급했습니다. 우리 몸의 열수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체온은 3.5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예. 그거보다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 불게 돼. 보통 이제 혈액순환하면 골고루 이제 잘 돼야 되거든.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머리 쪽 열이 좀 많잖아요. 근데 살이 찌면 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뱃살도 많이 나와 있지만 쌤 같은 경우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상체하처럼 지금 딴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는 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굴 쪽으로 너무 열이 많아요. 실은 여기 발이 촬영이 안 된 게 아니고 다리에 비해서는 붉은기가 4, 5도씩 높은 거거든요. 지금 쌤 어디가 제일 열이 높아요? 딱 얼굴이. 얼굴 쪽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굴이 열이 올라가니까 혈관이 붉어지고 땀이 나고 게다가 피지가 좀 나오면 어떻게? 염증이 생깁니다. 네, 염증. 근데 요거는 아까보다 이게 이제 아까 혈압으로 보면 정상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따뜻하고 온몸으로 혈액이 잘 가잖아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지금은 나이가 안 많아서 괜찮지만 70, 80 가면 우리가 압이 올라가면 혈관들이 뭐다? 확장이 됐다 돌아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때 충격받으면 빵 터지면 그게 중풍인 거죠. 그래서 제일 겁나는 게 뭐다? 중풍이나 치매 같은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살찌고 하면 혈관 막히고 하다 보면 쓰러졌다, 뭐 3, 40대, 40대 뭐 쓰러져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러면 진짜 큰일이 나겠다. 이 과식으로 인한 음식독, 또 술로 인한 술독, 또 스트레스와 같은 이런 정신적인 독소가 쌓여가지고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독소들이 식욕중추를 자극해서 폭식과 야식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서 결국 지방광과 복부지방이 되게 되죠. 특히 이 복부의 내장 지방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메롱하고 내밀어. 문수 씨는 혀 밑에 사열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탁한 피를 빼서 독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혈관 튀어나올수록 안 좋은 거예요. 제 거랑 보세요. 그러니까 깔끔하니까요. 네, 쌤은 보면 이게 두꺼워요. 그래서 요걸 툭산챔으로 톡톡 건드려 찌꺼기 빼낼까요? 요게 지금 아까 쌤 검사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적혈구, 백혈구들. 제가 아주 건강한 사람 걸 한번 보여줄게요. 쌤, 요게 건강한 사람들 겁니다. 적혈구들이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예. 혈액안이 깨끗하고. 문수 씨의 생혈액은 건강한 혈액의 모양과 달리 덩어리들이 진득하게 엉겨 붙어 있는 모습이군요. 혀 밑 혈관을 사열해 어혈을 없애는 사혈 치료. 예로부터 혀 밑의 혈관은 혈액 공급이 풍부해 빠른 사열 효과를 보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열 치료는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해독 치료법입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금진 오객이라 불리는 혀 밑 혈자리를 정확하게 찌르는데요. 일시적인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열이 끝났습니다. 과연 상태는 어떨까요? 쌤, 이런 덩어리가 몸 안에 있어봐야 뭐가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실 같은 게 자꾸 나오잖아요. 요게 혈액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혈전이 엉긴 겁니다. 지금도 한번 툭 뱉어볼까요? 어우, 덩어리가 뭐. 이런 것들이 혈관 막게 되면 뇌졸중, 중풍이나 뇌경색 이런 게 오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일반 한 60kg, 70kg 되는 여성들 기준하면 일회용 컵을 한 3컵, 4컵. 남자분들은 한 5컵까지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휴, 탁한 피가 저렇게 많이 나왔군요. 어혈을 빼면 막힌 기운이 풀리면서 대사 기능과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수 씨는 좀 어떠세요? 아까보다는 이제 좀 활력이 더 돋고 그다음에 움직이기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눈도 맑아져서 이제 뭐 뻐근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엄청. 혀 밑 사열의 한의학적 명칭은 금진오객. 금진오객은 본초 강목과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털소대 좌우 아래의 혈자리인 금진과 오객을 찌르는 치료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혐의사혈요법은 이 혀 밑의 정맥을 직접 사혈해서 혈액 내 찌꺼기를 직접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머리와 얼굴로 쏠려있는 열을 단기간에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피해독 방법 중에 가장 빨리 그리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혐의사혈요법입니다. 시술하는 즉시 눈이 확 밝아진다, 머리가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나 합병으로 두통, 어지러움, 눈충혈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며칠 후 제작진은 한 공원에서 운동 중인 문수 씨를 만났는데요. 체중이 좀 감량된 것 같네요. 해독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알람을 맞출 정도라고 하는데요. 바로 해독을 위한 한약. 문수 씨는 식욕 억제와 독소 제거를 위해 탕약을 꾸준히 마시고 있습니다. 일단 식욕을 좀 억제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기력 보충. 식전에 이제 30분 정도 먹고 그다음에 30분 후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탕약을 먹고 난 다음에 확실히 기력이 많이 올랐고 이제 다이어트 하는 거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문수 씨에게도 쨍한 햇살 들 날이 있겠죠. 와, 오늘 대결과가 좋네요, 선생님. 예. 우리 보면 이제 그때 왔을 때 몸무게보다 그때 110kg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83이니까 24kg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내용이 너무 좋은 게 지금 체중이 한 24kg 빠졌는데 체지방만 19kg 빠졌잖아요. 예. 요게 지방 1kg 모형이니까 몸에서 보다 이거 19개 뺐으니까 엄청 많이 빠진 뺐죠. 거죠. 예, 예. 한눈에 봐도 다이어트 전후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문수 씨는 약 25kg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고지혈증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 저도 그래서 네네. 불안했었죠, 솔직히. 그 지금 이 정도면 거의 혈액 검사상으로는 정상치에 가까워요. 우리 요거 잘 유지하는 거. 게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뭐 얼굴 열도 많이 빠지고 코골이도 네. 많이 줄고 전에는 이게 열이 올라가니까 염증이 많이 생겼잖아요. 엄청 하얘졌어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예, 요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치료 후 대사증후군 수치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혈압, 간 기능 수치와 염증 수치 모두 확연하게 개선이 됐죠. 문수 씨는 열이 상체에 몰려 있어 문제였는데요. 해독을 통해 상체 열감도 해소했습니다. 해독 치료하는 이 3개월 동안 체중은 20kg 이상 추가로 감량이 되었고 복부의 사이즈가 4cm 정도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혈압도 완전히 없어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혀 밑의 사혈요법을 통해 피 속의 독소와 염증을 제거하니 온몸을 뜨겁게 달궜던 이 열감이 말끔히 사라졌고 암의 농조와 눈충혈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살만 뺀 게 아니라 몸속의 염증과 독소까지 치료해서 진정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0에서 100으로 바뀌고 90으로 바뀌고 이번에 80을 찍은 거죠. 이제 제 몸에 좀 이상이 느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살도 빠지고 하다 좀 더 활동적으로 변했고 마인드도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고 해서 지금은 뭐 컨디션부터 해서 전부 다 상승 곡선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둥이 엄마 조소원 씨는 누구보다 체중 감량을 원하고 있습니다. 임신하면서 체중이 약 30kg 증가했는데요. 임신 때 찐 살을 방치하다가 비만이 됐습니다. 네, 둘째를 낳고 살이 한 25kg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질병 진단을 좀 받게 됐어요.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조금 체중을 좀 감량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또 이제 살이 찌고 아무래도 좀 늦게 출산을 하다 보니까 무릎도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제 살을 좀 빼야겠다. 그렇게 생각에 다시 내원하게 되었어요.
워킹맘인 소원 씨는 일하랴 아이 보랴 운동할 시간이 없어 살 빼기가 힘들었는데요. 산후 비만은 체력 저하가 심해 운동하기가 더 힘들죠. 이제 체력이 사실은 좋아야 되잖아요, 육아를 하려면. 근데 항상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 하원 시키고 데리러 갈 때 항상 바카스를 한 병 먹고 가야 돼요. 피곤해서.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일단은 목표는 옷장에 들어있는 내 옷을 꼭 입겠다. 예쁜 옷들을. 네,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엄마가 예뻐지면 아이들도 좋아하잖아요, 더. 네, 그래서 꼭 빼고 싶어요. 꼭 뺄 거예요. 네. 첫 내원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77kg. 소원 씨는 허리와 복부 쪽에 비만이 심각했습니다. 비만으로 고혈압, 당뇨까지 생긴 상황인데 갑상선암 발병 이력이 있어 더욱 세심한 해독 작업이 필요합니다. 혈압, 아이고 당뇨, 아까 보니 간 수치도 막 엉망이네. 보통은 이제 혈당이 뭐 8점 나왔다, 7.5 나왔다 이러면은 숫자로는 알지만 무슨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당뇨가 있으면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가 찌그러져요. 그 중에 뭐다? 8.8이면 적혈구, 백혈구를 100개라고 가정했을 때 8.8개는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적혈구, 백혈구예요. 이렇게 동그랗고 이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떨어져야 이게 적혈구, 백혈구 싣고 다니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면 네. 이걸 연전연생해서 엽전꾸러미처럼 저것들이 덜 붙어요. 큰 혈관에 이렇게 흐르는데 작은 혈관에 들어가면 저것들이 뭐다? 뭉쳐갖고 모세혈관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다? 세포들이 혈액 공급 적게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피곤하고 이런 거. 오늘 제일 좀 깜짝 놀란 거는 뭐 살은 좀 쪘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복부 위주로 쪘어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10대들은 살이 쪄도 골고루 찌는데 이거 복부 찌는 경우는 여성 호르몬 레벨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언니들이 2~3살 많은 애들이 노안온다 하죠. 네. 살대 중반에. 그러니까 그게 여성 호르몬 떨어진 신호탄이에요. 소원 씨에겐 해독 다이어트와 함께 산후에 떨어진 체력을 보완하는 한약 처방이 특별히 내려졌습니다. 우리 출산하고 나서 이 다이어트는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면서 살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당질 제한 시기로 혈당 스파이크를 차단하고 복부 지방에 특화된 매선요법과 지방분해 전기침으로 뱃살부터 줄였습니다. 출산 후 보약들을 감비탕에 함께 처방하고 신진대사를 끌어올려 살은 빠지고 기운은 채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비탕은 식욕 조절과 함께 다양한 신체 기능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구기자, 상백피 등을 통해 영양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높이는데요. 환자의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감비탕은 식욕도 조절하지만 영양을 보충하고 육계, 진피, 상백피 같은 약재로 몸의 신진대사를 높여서 위장 크기는 줄이고 신진대사는 높여서 이 지방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적게 먹어도 에너지가 넘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방을 잘 태우는 그러한 몸으로 체질 자체를 개선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2개월. 소원 씨는 요즘 아이들과 놀이터에 자주 옵니다. 그동안 12kg 체중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살이 빠지면서 피곤함이 줄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군요. 한 12kg 정도 감량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당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당 수치랑 혈압이랑 체중 감량하면서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컨디션은 그때 아기들 하원할 때 바카스 한 병 꼭 먹고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안 먹고 그냥 갈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 3명이니까 케어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또 씻기고, 입히고, 또 내일 준비물 챙기고, 이제 이런 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좀 힘드니까 좀 쉴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네, 엄마 좀 쉴게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안 하죠. 체력이 좋아지고 해서. 네. 옛날에는 그래서 좀 뚱뚱해가지고 지금은 14kg인가 13kg 빼가지고
6개 병만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6개 병이 뭐야? 엄마가 무슨 병 걸렸다고 했는데. 고혈압, 고지혈, 아. 갑상선. 엄마가 빨리 6개 병 다 나와서 같이 뛰어놀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소원 씨는 몸의 독소를 빼기 위해 당약을 챙겨 먹습니다. 감비탕을 먹은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군요. 힘 빠지는 것도 덜하고 그다음에 더 에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보다 운동도 많이 안 했고 식장 조절도 많이 하라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잘 먹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도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 전에 얼굴이 빨가니까 아무래도 화장을 좀 더 볼에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제가 좀 줄여주게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기 검진 날 아이고, 살이 빠지면서 소원 씨의 체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요 칸을 보시면 이 한 칸이 5cm예요. 지금 보면 요 지금 초록색 칸에 걸려 있잖아요. 요거에다 이제 흰색 칸도 하나 나오거든요. 그럼 뭐다? 한 9cm 줄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초록색이 이제 이따가 뭐다 이제 초록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뱃살도 한 10cm 정도 줄었으니까 3, 4인치 정도 준 거거든요. 우와, 같은 사람 맞나요? 조서원 씨는 15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상체에 몰린 체열이 가라앉은 것도 확인되는데요. 체중도 줄었지만 혈당이 개선된 게 제가 보기에 제일 좋고, 네, 좋고 그리고 상하에 편차가 많이 나던 게 뭐다 줄어들고 그다음 체형이 좋아지니까 몸이 좀 편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뭐 커피는 먹어도 바카스는. 서원 씨는 효과적인 복부 지방 분해를 위해 침 치료를 병행합니다. 복부 지방에 특화된 매선요법과 지방 분해 전기침 시술이 시행됐는데요. 서원 씨는 해독을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좀 사실은 단기간에 빠졌잖아요. 근데 뭐 보통 빨리 빼면 내 얼굴이 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듣지 않고 그냥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한 느낌도 들고 좀 더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 김재영 씨는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체중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다이어트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살이 찐 이후로 옷 사기가 겁이 난다는데요. 어떤 옷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체중이 좀 빠지면은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보고 있어요. 체형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사려고 검색을 해보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요즘 재영 씨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뱃살입니다. 이제 저는 살이 조금 있어 좀 쪄도 배는 잘 안 나왔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니까 배가 부각되면서 정말 이거 진짜 빼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는데 거기에서 수치 같은 것도 예전에는 안정적이었다면은 지금은 주황불 들어올 정도로 약간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이제 비만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제 몸의 원인을 조금 알아야지 빼기가 좀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기로 독소 다이어트라는 걸 알아서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지방이 많아지고 기초 대사가 낮아지기 쉽습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갱년기 여성인 재영 씨에게 다이어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체력적으로 되게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이더라고요. 이제 치수가 점점 늘어나요. 예전에는 5였는데 이제 66이었다가 지금 77이 되려나 좀 그런 게 눈에 띄게 보이는 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비만의 원인은 수독. 수독이란 몸속 수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독소가 된 건데요. 이 때문에 기의 흐름이 막히고 붓는 겁니다. 수독이 있으면 붓는 증상과 함께 소화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 급격히 찌시진 않았습니다. 출산하시고 서서히 조금 체중이 좀 올라오신 거죠. 젊었을 때는 다이어트를 좀 해보셨더라고요. 뭐 양약도 먹고 이것저것 해보셨는데 김재영 님이 드시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도 김재영 님 보면 야 너는 먹는 게 없는데 이렇게 살이 찌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붓는 체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붓는 게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영 님은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예민해져 있고 기운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붓는 것 때문에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체질이십니다. 재영 씨에게 약 15kg 감량 목표가 주어졌는데요. 시급한 것은 수독 제거. 수독으로 인한 부종은 비만이 되기 쉬운데 수독을 빼야 신진대사가 높아지면서 부종이 사라지고 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예민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의 기운이 순환을 잘 못하고 딱 막히게 돼요. 기운이 우리 몸 전신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몸을 데펴주는 작용도 하고 수액대사를 원활히 해주거든요. 근데 기운의 순환이 안 되면 수액대사가 원활히 안 되니까 몸이 자꾸 붓게 돼요. 붓는 게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스타일이 돼서 먹는 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체중 증가가 많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면 심장에 화가 차이거든요. 심장에 화가 차이면 열이 가슴에서부터 얼굴까지만 열이 생겨요. 손발은 차봐지거든요. 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몰려 있고 가슴에서 얼굴까지만 붉은 기운이 있고 손발은 찹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열이 많이 몰려 있는 거다. 심장에 화가 있는 거라서 일단은 시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따끔따끔 하실 거예요. 한 2, 3일 정도 따가울 수도 있는데 그거 생각보다 많이 안 아프니까 그 시술 다 받고 가십시다. 재영 씨에게는 매선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매선요법은 특수침을 이용해 약실을 넣어주는 시술인데요. 원하는 부위에 약실을 넣으면 혈류량이 높아지고 조직이 활성화돼 지방 연소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복부 관리를 들어가시는 건데요. 이렇게 매선이라고 안에 녹는 실을 특수한 침을 이용해서 복부에다 이렇게 자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녹는 실이 한 8주 정도 서서히 녹으면서 지방을 분해시키고 그 지방 분해된 자리에 콜라겐이 형성되거든요. 그럼 리프팅 효과가 있어서 착 당겨주는 작용이 해주고요. 또 약침도 같이 마실 건데 요거는 이제 사양이나 옹단 같은 동물성 약재로 지방을 녹이는 재료가 들어있는데요. 이 약침을 배에다 자입하면 지방을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기침을 놓아서 전기로 또 지방을 분해시키는 이런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체형이 안 예쁘신 분들은 부분적인 관리를 들어가 체형이 예쁘게 살을 빼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저 꽃처럼 재영 씨의 시간도 아름다운 결과를 향해 흘러갑니다. 재영 씨는 2달 동안 약 10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여자라면은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해봤을 텐데 효과를 보고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양방도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긴 한데 심장 두근거림도 있었고 잠을 못 자서 되게 힘들어서 다시는 이거 하면은 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면서 잠깐 먹다가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한방은 잠도 잘 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방에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보충되는 약재들이 잘 되어 있어서. 다른 분이랑 좀 틀려요.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어서 다른 분처럼 많이 먹어서 살찐 게 아니고 조금만 먹어도 이게 수분이 정체가 돼서 붓는 게 살이 되는 거라 다른 분에 비해서 좀 살 빼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대변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조금 정책이 있었던 게 큰 것 같아. 그게 되게 잘하셨어요. 2달에 10kg면 김정희 잘 빼실 줄 알았어요. 잘 빼실 줄 알고. 처음에 이제 한약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거의 1kg, 2kg에서 거의 멈춰서 안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변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셔서 이제 환을, 이제 장 운동이 되는 환을 저녁에 한 포씩 먹을 수 있게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체중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수독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재영 씨는 신진대사와 배변 활동을 돕는 한방환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수독이라는 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 게 아니라 몸속에 수분 대사가 잘 안 돼서 생기는 것이고 이로 인해 잘 붓고 무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하더라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흔히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케이스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스트레스가 많은 갱년기나 중년 여성분들에게 많이 보여집니다. 이 한의학적으로는 기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소변과 대변의 배설을 정상화시켜서 수독의 배출을 돕습니다. 이 수독이 제거가 되면 붓기가 없어지면서 체중도 감소하게 됩니다. 재영 씨는 독소 해결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일시적인 체중 감소가 아닌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적으로 수독을 뺀다고 그러는데 수독 빼는 치료를 해서 붓기가 빠진 거라 이 붓기만 빠진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살이 빠진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우리가 한 10kg 뺐는데 10kg 넘게 뺐다고 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유지를 잘해서 이 낮아진 체중을 내 체중으로 인식할 때까지는 계속 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결혼 초반에 아이 놓기 전에 옷들 또 입어봤습니다. 4kg, 3kg, 4kg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옷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한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로 막힌 기운을 뚫어서 기혈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소변과 대변의 배설을 정상화시켜 수독의 배출을 돕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도움이 되고 반신욕이나 족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한창인 현장. 오늘은 김나혜 씨의 웨딩 촬영 날입니다. 어릴 때부터 과체중이었던 나혜 씨는 그동안 다이어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약간 엄청 뚱뚱해서 소화 비만이다 이런 느낌의 뚱뚱함은 아니었지만 학교에 한 명씩 있는 키 크고 체형이 크고 그리고 밥 잘 먹는 운동도 막 하고 돌아다니는 내 마르지 않고 그렇다 해가지고 딱 슬림한 느낌이 아니라 항상 통통하고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통통한 체형이었던 나혜 씨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폭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안 맞는 옷들이 너무 많았었고 다이어트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원푸드 다이어트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저탄 고지 이런 것도 해보고 결국에는 건강하지 못하게 빼게 되니까 빨리 포기하게 되고 좋지도 않고 심지어 요요도 잘 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나혜님은 어릴 때부터 소화 비만으로 68에서 74가 오가면서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을 반복하던 전형적인 스트레스성 폭식 환자였습니다. 다양한 다이어트를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강한 식욕으로 번번이 실패하셨죠. 이 내혼 당시에도 웨딩 촬영을 앞두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몸무게 70kg대를 유지해왔다는 나혜 씨.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식욕이 폭발하는데요. 스트레스와 강한 식욕을 줄이고 위를 축소하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나혜님의 치료의 핵심은 위축탕을 통한 위장 사이즈 축소였습니다. 보약 성분으로 식욕 중추를 안정시키고 산약, 목단피 같은 약재를 이용해서 위장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동시에 감비탕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를 가속화했죠. 이를 통해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고 정체기 없는 빠른 감량으로 인생 최저 몸무게를 갱신하셨습니다. 위축탕은 늘어진 위장을 줄여주는 한약입니다. 위를 줄여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들게 하죠. 그동안 조금 늘어났던 위를 줄여가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갖는데 위도 축소하고 몸에 있던 좀 지저분했던 것들도 좀 진정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놀라운데요. 나혜 씨의 몸무게는 71kg에서 56kg까지 떨어졌습니다. 위가 줄면서 식욕이 줄었고 살이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나혜 씨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후 몸이 가벼워지니 건강해진 것은 물론 외모에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는군요. 일단 엄청 행복했던 게 입고 싶은 옷도 입고 비키니도 입어보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딱 벗고 사진도 찍어보고 비키니도 입어보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 자신한테 약간 행복감을 주는 것들이 큰 것 같아요.
힘든 건 진짜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무수한 다이어트들 중에서 가장 힘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이어트인 것 같은데 그게 위가 축소되니까 어찌됐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안 들고 먹어도 빨리 배가 부르니까 음식을 안 찾게 돼서 힘들지 않다고 느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체중은 71에서 56으로 약 15kg 정도 감량을 했고 인생 최저 몸무게를 달성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건강한 감량이었다는 점이죠.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체지방 위주로 감량이 되어서 피부톤은 밝아지고 활력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애 처음으로 비키니를 입을 수 있게 되어서 자신감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감량한 체중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요요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중이 지금 내려오면 몸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 몸무게가 아니에요. 지금 원래는 한 68 여기서 저항 걸려갖고 내려왔는데 지금 고짜 달았잖아요. 그럼 네. 이거는 나의 의지도 있고 뭐 해보니까 할만하고 이래서 쭉 내려온 거지. 몸에 있어서는 한 번도 안 가본 세계라. 근데 요거를 한 5, 6개월 정도 유지를 해야 뭐다 자기라고 인식을 해요. 우선은 조금 더 뺄 마음은 있고요. 지금까지 빼왔고 어떻게 빼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앞으로 결혼식 당일 때까지 더 빼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엄청 많이 뺀 상태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컨트롤하는 영역들과 그런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요요가 절대 오지 않도록 이어나가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몸무게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유탁 씨는 한때 몸무게가 130kg에 육박했던 초고도 비만 환자였습니다. 군복무 시절에 식습관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군 복무 때 근무가 이제 일정치가 않았었거든요. 뭐 야식도 먹고 그리고 뭐 이런 간식거리들 좀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체중이 불더라고요. 그때 이제 울산에서 제일 많이 찍었을 때는 128kg 정도 나갔었거든요. CCTV 감시병이었던 탓에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했죠. 유탁 씨는 82kg에 입대해 100kg으로 제대했습니다. 이 옷이 저희 큰아이 제일 살 많이 쪘을 때 입었던 옷이 이게 치수가 40입니다. 이것도 작아가지고 정말 빵빵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옷을 두 번 다시 저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는 작았었어요. 거의 이제 예? 어머니 2명. 이 2명 정도 이 지금 옷이 제가 지금 56kg 나가는데 아마 이 체중이 2개가 들어갈 정도로 크죠? 예.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부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자다가 숨을 안 쉬니까 이러다가 무슨 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예. 부인도 이렇게 잠자는 게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우리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혈압, 당뇨, 지방과 같은 대사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체중을 감량하면 혈압과 혈당 간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체중 관리가 곧 성인병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55kg 감량에 성공한 유탁 씨. 그는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요요 없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약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진료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약 처방 받고 한약 다이어트 시작했었는데 좀 먹고 나니까 일단은 식욕이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자제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위가 주름 느낌이 들어서 먹더라도 조금 먹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렇게 루틴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현재는 한 73kg 정도로 고등학교 때보다 더 작은 인생 최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을 중단한 후에도 1년 이상 요요 현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체질 자체가 식욕도 잘 조절되고 살이 잘 안 찌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엄윤탁님처럼 해독 다이어트를 통해 살이 안 찌는 몸으로 체질이 개선된 경우는 현재의 건강한 생활 패턴을 그냥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요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수미 씨가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 진열된 물건마다 수미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매사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실 수미 씨는 한때 비만 환자였습니다. 출산이라기보다는 임신하기 전 몸무게보다 거의 20kg 이상 찐 상태에서 출산을 했고 당연히 저는 자연스럽게 육아를 하면서 빠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이제 본인의 엄마 보고 저희 이모는 왜 이렇게 살이 더 쪘어? 라고 속삭이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듣고 난 뒤에 아차 싶은 거예요. 그 친구의 엄마는 되게 날씬하고 예쁜 상태인데 왜 이 이모는 볼 때마다 살이 조금 더 찌는 것 같고 아파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런 걸 들어서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2020년 내원 당시 키는 159cm, 몸무게는 80kg. 둘째 출산 18개월 후 수미 씨는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임신 중에 살이 많이 찐 경우에 무거워진 체중이 관절에 부담을 줘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많이 먹던 습관까지 계속돼서 출산 후에 체중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것인데요. 체지방이 많으면 여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는데 이럴 경우 적게 먹고 운동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위를 축소시키는 기간에 3일을 가졌고요. 탕약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3개월가량 탕약을 마시면 아침, 점심, 저녁 탕약을 마시면서 이제 점점 식욕을 이제 줄여나가면서 식단 조절을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환을 6개월인가 9개월가량 먹었던 것 같아요. 요요를 막기 위해 요요 방지환이 처방됐는데요. 숙지황, 당귀 등으로 신진대사를 높여 에너지를 잘 소모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를 바로바로 몸에 저장을 해서 처음에 무거웠던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다시 이렇게 살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식욕을 조절하는 약재로 입맛을 떨어뜨리고 대사를 항진시키는 약재로 지방을 분해시켜서 쉽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약물의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몸이 낮아진 체중을 본인의 체중으로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중은 얼마를 줄이냐보다는 얼마 동안 줄어진 체중을 유지하느냐가 더 관건인 것입니다. 수미 씨는 80kg에서 57kg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5년이 넘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몸무게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살을 빼게 되면 제일 이제 모두가 생각하는 거지만 보여지고 싶게끔 하니까 저도 진짜 사실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욕심을 부려보자면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기는 하죠.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에 대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체질을 개선할 때 신진대사 조절과 건강한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이제 해독 다이어트를 통해 가볍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어라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이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이 지방을 분해하는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이 지방 분해 시스템이 망가지면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줄여도 어지간한 방법으로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되는 독소는 배출시키고 식욕을 조절하는 한약으로 입맛을 떨어뜨리고 대사를 항진시키는 약재로 지방을 분해시키면서 보약으로 몸을 보충해주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쉽고 편하게 체중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